새로운 경험과 배움과 익힘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변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 3가지의 요소가 사람이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변화가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3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매일 똑같은 일상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쳇바퀴 같은 반복되는 삶 속은 정말 무료하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그럼 과연 이 3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의 삶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의외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행입니다. 새로운 장소의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일상과 다른 새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 3가지 요소가 바로 이 여행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이유는 저번 주에 필리핀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고 보고 배운 것 그리고 느낀 것을 토대로 이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장소, 필리핀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베트남과 비슷하게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고 매우 덥지만 또 툭하면 또 스콜이 쏟아지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세부를 다녀왔는데 세부의 도시 날씨는 적어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 있는 이제 역사적인 장소를 이제 탐방하고 배우고 다녔는데 이제 필리핀 세부 안에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장소라 하면 바로 마젤란 크로스가 있습니다. 이 마젤란 크로스는 1551년에 마젤란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거기에 사는 원주민 족장이 마젤란에게 최초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십자가입니다. 또한 마젤란 이후에 스페인군이 들어와서 만든 산페드로 요새나 또한 마젤란과 같이 들어온 아기 예수를 모셔놓은 산토니뇨 성당도 같이 보고 왔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익숙한 종교지만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마젤란이 꽂은 십자가는 없죠. 새로운 장소를 가니 마음이 굉장히 경건해지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보니 정말 세계의 문화와 역사는 정말로 방대하고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되게 두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를 할 때 같이 오는 사람의 심리가 무엇이 있죠? 바로 설레임입니다. 자, 이 설레임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다가오는 감정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기만 하더라도 가슴 속에서 사랑과 같이 설레는 감정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 속에는 모두 이 설레임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배움과 변화를 느끼셔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제 일행의 여행지까지의 이동을 도와주었던 택시 드라이버, 즉 택시 기사님입니다. 택시 기사님과 몇 날 며칠 계속 지내면서 이제 친구가 되었는데 택시 기사님과 친구가 되면서 기사님의 속사정, 기사님은 현재 행복한지,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생각했을 때 필리핀의 문화는 어떻고 필리핀의 현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택시 기사님과 친해지며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장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야 먹을거리 등등 문화를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 같이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주고받을 내용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이 필리핀 택시 기사님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제가 알려드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되게 재밌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영어로 대화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영어를 쓰기가 어색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없지만 여기 필리핀에서는 이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필리핀은 이전에 미국의 식민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그 기사님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영어를 평소에 제가 쓰지 않는데도 평소에 쓰지 않기에 영어로 대화를 시도함에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제 영어 회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배움과 익힘이죠. 배움이 곧 익혀진다. 사실 이 배움은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영문 단어를 외웠다거나 아니면 번역기를 썼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 영어 지식들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대화를 시도한 거죠. 대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점차 영어 단어 구사력이, 영어 문장 구사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전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영어가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번역기나 영단어 사전 같은 걸 들고 가도 되겠지만 그러기보단 여러분이 실제로 현지인들과 그 나라의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그게 점점 여러분의 문장 구사력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뇌의 가소성입니다. 쓰면 쓸수록 그쪽 부위의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간다 하더라도 운동을 가기 위해선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이제 스포츠 가방과 물통을 챙겨간다. 이러한 행위를 집에서 시작한다 하면은 여러분의 뇌는 벌써 주인님이 지금 운동을 하러 가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지방과 칼로리를 태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운동하기 최적의 근육 컨디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제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뇌가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용을 돌아오면 제가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 그 사람의 집에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행을 간다면 그 나라의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 집에서 잠도 자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사람 집에서 숙박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을 보고 그리고 그 환경이 비록 우리나라보단 열악할지언정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그랬더니 망설임 없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거기서 가서 느낀 건 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인데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웃는 얼굴이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유머와 재치를 놓지 않는구나.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이제 많이 웃고 즐기고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카카오톡으로 저는 이분과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덩달아 영어 공부도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간.
이 새로운 장소를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기존의 여러분의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가서 보내는 시간들은 일상 속에서 보내는 여러분들과 완전 다른 여러분들일 겁니다. 실제로 여행에서 자유로운 모습의 나와 여행에서 돌아와서 반복적인 쳇바퀴의 삶을 살고 있는 나와 과연 똑같을까요? 이 두 사람은 과연 똑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분명히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의 대부분은 이 여행을 갔을 때의 자신을 그리워할 겁니다. 일상에 있는 자신보다는요.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롭고 온전히 나로 사는 느낌이 이 여행을 갔을 때 더 많이 들 겁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여행을 갔을 때 자신이 일상과 돌아왔을 때 나 자신과 동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 이 설레임, 배움, 익힘, 이 감정들을 다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여행을 다녀와서 뭘 계속 실천을 하고 있냐면,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친해지기 위한 그런 교감이 저는 이제 어색하지가 않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 어떻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나면 먼저 인사 한번 건네고,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되게 차려입고 멋지게 하고 가시네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이 마주치면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얼굴이 우중충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과 보면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행에 갔을 때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일상과 이 여행에 갔을 때 온전한 나 자신과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온전히 나로서 살아야 된다. 여행을 갔을 때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여행지에 가서 새로운 장소를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시간을 보내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끝낸 나 자신은 이 경험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로운 경험과 배움과 익힘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여행을 가기 전이랑 다녀오고 난 후랑 무엇이 바뀌었을까? 나 자신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새로운 이웃 주민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밖에 더운데 더위 꼭 조심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인사를 받는 그 이웃은 되게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를 여지껏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어색해하고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바뀐 모습의 자신을 꼭 실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여행을 가라 합니다. 여행을 가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새로운 자신이 곧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본인으로 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는 다녀오고 나서의 변화를 꼭 느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